왜 1년이 아닌 한 달을 상상하고 계획해야 할까? 1년 후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목표와 연관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 달 계획을 세우고 한 달 후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훨씬 구체적이다. 한 달 계획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2023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의 저서 파서블의 한 구절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한 달을 관리하면 1년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10년 동안 월간 다이어리를 써오면서 경험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은 불확실한 미래를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최적의 단위이자 구체적인 아웃풋을 떠올리는 상상의 단위라서 연간 다이어리가 아닌 월간 다이어리를 작성한다는 거죠. 연간 단위의 계획은 종종 나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1년이란 기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꿈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한 달 단위로 목표를 관리하면 실행력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작성하면 내 안의 충만감과 성취감도 눈에 띄게 차오른다고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음 한 달을 기다리게 만들고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여러분은 새해를 딱 하루 앞둔 오늘 혹은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시게 될 텐데 너무 좋은 타이밍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한 해의 메인 목표 6개, 서브 목표 6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들을 이루어냈을 때 얻게 될 파생 효과들도 적어보았죠. 오늘 우리는요, 딱 한 달 목표만을 세워볼 겁니다. 우선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에 1월 목표와 투두 리스트들을 적어봅니다. 한 달 목표는 목표와 함께 투두 리스트들도 함께 적을 거기 때문에 개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은 6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들은 반드시 한 달 목표 상단에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목표가 다음과 같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4년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1월 목표와 투두 리스트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런 한 장짜리 월간 다이어리에 그 행동을 할 날짜에 적어 넣고 그날 진짜 다리를 움직여 그 행동을 해내면 한 달 목표는 완수하게 되는 거죠. 1월 마지막 주는 한 달 목표가 대부분 잘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미리 2월의 목표들도 또 신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12개의 퍼즐을 완성하면 2024년 마지막 날엔 내가 원했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저도 이 한 달 다이어리, 한 달 목표 쓰기를 실행하고 나서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 전체의 단위를 생각했을 때보다 당장 30일 후를 상상하는 건 매우 쉽다 보니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자신감과 즐거움이 훨씬 더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노트나 다이어리뿐 아니라 이렇게 탁상형 액자에도 한 달 목표 리스트를 적어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노트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과 늘 시야에 닿는 곳에 있는 건 다릅니다. 한 달 목표 리스트들이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쇼츠 영상 보는 것도 모니터 속 아이 쇼핑을 하는 시간도 확연히 줄게 됩니다. 무엇보다 액자에 한 달 목표가 적힌 종이를 매달 갈아 끼우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의식, 리추얼이 되면서 스스로의 결심을 단 한 번이 아닌 12번이나 다잡는 효과가 있죠. 둘째,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의 저자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은 매 순간 변하므로 계획도 필요하면 유기적으로 변하는 게 당연하니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달 목표로 넘겨서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농구대 효과를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낮아서 쉽지도, 너무 높아서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목표가 아닌 노력하고 연습해서 점프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농구대 높이,
딱 이 정도가 가장 훌륭한 목표 리스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을 너무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1955년생 동년배였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는 평소 4시간을 잤고 빌 게이츠는 7, 8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56세 세상을 떠난 스티브와 달리 빌 게이츠는 지금도 여전히 청년과 같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수면 시간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저도 잠은 충분히 잡니다. 새해가 되면 새벽 기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대부분 세우시겠지만 체질적으로 이 새벽 기상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억지로 바꾸면 오히려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차라리 푹 자고 5시간 할 일을 짱짱한 컨디션으로 단 2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게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2023년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겨울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런저런 상황들로 마음이 많이 지치신 분이 있다면요. 이 한 달 목표 프로젝트는 1월이 아닌 2월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퍼즐 조각이 12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10개, 아니 9개라도 충분히 멋진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냥 이번 주엔 다이소에 가셔서 한 장짜리 월간 플래너랑 잘 써지는 펜 몇 개만 미리 구입해 두시고요. 1월은 가장 포근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몇 주간의 겨울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충전기가 완충이 되는 2월 혹은 3월부터 시작해도 그 누구도 감히 뭐라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